경기도 의원님들 중에서 누구보다 경기도의 기후환경 정책의 성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창희 의원님께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광주 출신 임창희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 알리백 포럼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이 필요성이 큰지를 알게 됐고요. 또 경기도에서 어떠한 노력,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게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확히 보면은 주민들의 수용성뿐만 아니라 그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금융 구조 그리고 어떠한 방법, 기술적인 것, 이 문제들은 어느 정도 경기도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저희가 만들어 나갈 거는 그럼 어디에 할 것인지, 그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얼마나 더 크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가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지의 확보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제가 됐던 특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구는 말 그대로 좀 특별하고 대규모의 어떤 공공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기도 서부에 대해서는 시야호가 그 사이트가 돼서 진행을 되고 있고, 제가 북부에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은 북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지정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반도의 평화, 그 한반도의 어떤 통일이 긍정적으로 됐을 때는 북부에 대한 투자와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흥망을 움직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북부에 대해서 나중에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언젠가는 도시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그럼 도시화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만약에 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향후 20년 동안은 태양광으로 쓰다가 20년 후에 한반도의 평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다시 도시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북부를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 향후에 이 태양광과 같은 재생 에너지가 확보된다고 하면은 이 북부에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경기도 동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받아왔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규제에 대해서 한강 수계 기금으로 주민들의 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한 50년 동안 주민 지원 사업이 진행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의미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동부에 경기 에너지 알리백 특구가 이제 추진될 때 한강 수계 기금과 같은 주민 지원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향후에 주민 복지까지 이루어지는 이 경기도의 좀 모델을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기도는 아무리 재생 에너지를 확보해도 문제는 도시가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며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등 신규 개발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신규 개발에 얼마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것인가도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가 2기 신도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도시의 수요량의 한 1.2% 수준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3기 신도시에는 보다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반영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5%밖에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존 도시의 태양광을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 특히 3기 신도시에 얼마만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경기도의 그 많은 산업들, 그 도시사업,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그 경기주택도시공사라는 GH입니다. 이 GH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공기업에 요구하고 있는 그 스코프 1, 스코프 2라고 하는 의무 감축 비율에 비해서 GH가 향후에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그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이 약 한 4만 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GH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공기업과 같은 관점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이 것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공공 임대주택을 질 때에 미니 태양광, 인면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또는 이 건물을 만들 때도 지금과 같은 현장 건축 방식이 아니라 모듈러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과 함께 건설 시장의 혁신까지 이뤄내자라는 의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들, 지금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또 도민들과 함께 이 생각들을 더 키워나가다 보면은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또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임채기 의원님께서는 북부 평화경제특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 특별한 의미, 그리고 또 특히 동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의 그 규제 때문에 들어가는 지원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특히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어떻게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 것인가, 또 주로 신도시나 지금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연결해서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시민참여형 협동조합들이 38개 각 지역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누가 어떤 모임에서 재생에너지 또는 태양광의 문제는 과학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정서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경기도가 지금 목표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역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뭐 돈 버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사업으로 내려 먹히나, 또는 어떤 기업의 이익으로 이걸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는 또 하나의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중도에 좌초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쨌든 시민들의 그 정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그런 면에서 교육이든 어쨌든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 아리백 정책 추진 과정에 함께 넣어가야 되겠다. 저희 협동조합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명 대표님, 혹시 임창희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어떤 한계 기관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도민분들,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 등등의 모든 힘이 모여야 되고 모든 의견들이 반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지를 확보했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주민들과의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 또 주민들과 도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까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그 활동하고 지역별로 활동하고 계신 협동조합이라든지 도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더 힘껏 발휘해서 도민과 또 기업, 그리고 지역,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또 의미 있는 성과와 또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문제까지, 거버넌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께 부탁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